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김선수 전문가입니다. 지난주 첫 방송을 하면서 기술적 분석진 가장 기초적인 이동평균선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강의가 좀 어떠셨는지 마음에 드셨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노란톡에 오픈 채팅방 열어주셔서 많은 분들이 성원에 힘입어 많은 응원 함께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뭐 무료 단톡방이든 제가 무료 증권 라이브 리딩방에서도 계속해서 시원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또 한번 살펴보고 가야겠죠. 오늘 증시에서는 개인들이 강한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최고치를 달렸는데 2722 18점에 마감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계속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 하루였습니다. 개인들은 3,900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들은 1,940억, 기관은 약 1,520억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그동안에 지수가 2,780선에서 공방을 했던 피로감 누적으로 시색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왔던 금주였고 또 오늘도 하루였습니다. 섹터군으로 좀 살펴본다고 한다면 자동차 부품 소재였죠. DIC, 센트럴 모텍이 테슬라 관련주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테마주들이 굉장히 움직였던 하루였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매도를 한 반면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SK하이닉스, LG화학, 셀트리온들을 순매수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반도체, 러브콜이 들어왔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증시가 2700에서 2780포인트를 박스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외국인들은 선물 해지를 제가 분명히 좀 반드시 봐야 된다고 지난주에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전히 외국인들의 선물, 환 해지와 동시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1,080원대부터 지금 천천히 올랐는데 오늘 환율은 1,099원에 마감을 했는데 1,080원대와 1,090원대의 수출업체들의 환 차익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러다 보면 이게 재무제표에도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 꼭 명심하시면서 환율도 한번 좀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동안에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45, 46불, 47불에서 계속 박스권을 만들었었죠. 그런데 미국의 원유 재고 급감 소식에 지난주 새벽이었습니다. 엊그저께 새벽이었는데 약 48불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테마주들도 함께 굉장히 크게 움직였던 이번에 금주였기 때문에 앞으로 2800포인트를 가야 되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조정장이 와야 되는지를 제가 잠시 후에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이 부분까지 이평선과 지지 부분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서 이동평균선 다시 한번 복습 강의를 좀 해달라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문의가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평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이강 이제 지지선을 이제 바로 넘어갈 건데 이평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항상 말씀드렸죠. 그런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무료 장중 라이브 리딩 방송을 했었어요. 그때 뭘 봐라. 나는 차트를 몰라 하시는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서 뭘 말씀드렸어요? 골든크로스 한번 보시라고 했잖아요. 골든크로스. 그리고 밑에 5일선이 하향을 할 때 뭘 봐라? 장대 음봉이 나오는지 한번 봐라. 그 주가 캔들이 5일선이 하향 이탈을 할 때 내려올 때의 장대 음봉은 암시예요. 나는 주가가 하향 이탈을 나는 이제 갈 거야. 어떻게 우하향으로 갈 거야라는 거를 신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뉴지랩이라는 회사를 추천을 해드렸죠. 관심용으로 좀 봐라. 근데 이 동사는 최근에 그 미국의 아너트라는 회사와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암치료에 지금 개발이 특효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2배 이상 강하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차트를 보시면 이동평균선의 밀집 방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꼭 봐라라고 했죠. 이동평균선이 밀집을 하잖아요. 이동평균선이 밀집을 하면 분명히 한 번은 올라가요. 어떻게? 쭉 빠지잖아요. 쭉 빠질 때 제가 5일선에서 장대 음봉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장대 음봉. 분명히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주가가 하향 이탈을 하면 5일선 후에 뭐가 움직인다고 했어요? 주가 캔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지켜보고 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이평선이 어떻게 됐어요? 밀집을 하잖아요. 저 빨간색이 21선인데 21선까지도 붕괴됐던 자리에서 5일선과 함께 맞물려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지난주에 관성의 법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회귀 본능의 법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M자와 W자는 항상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재무 구조와 앞으로 신약 개발에 대해서는 너무나 시장성에서 되게 좋아요.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러브콜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하고 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약 한 7, 8% 정도 상승률을 좀 보였던 종목인데 왜 7, 8% 정도의 수익이 났는지 이평선을 보시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면 이평선이 캔들을 받고 있죠. 자, 지지대는 11,600원대에서 정확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평선에서 주가가 움직이다 보면 역배열로 빠졌던 이평선들이 같이 움직여요. 어떻게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적인 부분을 좀 본다고 하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상승 곡선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보세요. 제 말이 틀린지 이 부분은 정확히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도율이 되다 보니까 골든크로스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골든크로스 나왔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서 거래량이 조금 실렸죠. 거래량 실렸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 둘, 3거래일째 상승을 했지만 3일째 약간의 조정 파동이 왔습니다. 왜? 전고점대를 뚫질 못했어요. 이 자리 음봉. 이 자리 음봉만 뚫으면 저항대라고 써놨는데 이 자리 구간을 바로 돌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음봉 떨어지면서 그래도 21선은 지지를 하고 있는 역할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에서 5일, 20일, 60일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꾸준히 보셔야 돼요. 그런데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는 말씀드렸듯이 5일선과 10일, 21선이 즉 생명선과 세력선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꼭 지켜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바닥 근접에서 매수를 하시잖아요. 여기서 매수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도열될 때 골든크로스가 딱 치고 올라갈 때 매수를 하시면 이만큼의 시세 차익은 나올 수 있다. 분명히 월요일, 화, 수, 장중 무료 방송할 때 그리고 지난주 첫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복습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 이 자리가 저항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음봉이에요. 이 자리를 돌파를 하면 다시 두 번째 저항을 반드시 뚫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 종가 부분에서 13,500원, 13,100원까지 계속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더 이상 이 추세가 21선을 지지를 해주잖아요. 입성 한번 해보세요. 관심 종목으로 놓으시고 가보십시오. 저는 반드시 60일 이평 구간인 14,000원대에서 14,200원대까지 반드시 오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트 매매 기법을 통해서 지금 가격대까지 제시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 같은 거 잘 한번 컨택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차트 한번 봐드릴게요. 자, 두 번째 차트 같은 경우에도 단가는 편의점에서 파는 껌 요즘 1,000원이죠. 보면 주가가 600원이에요. 껌값 이 한 주 가지고 껌도 못 사는 종목인데 이 종목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됐어요? 이평이 밀집을 하고 있다.
이 동사 재무 구조를 보면 좀 열악은 해요. 근데 저는 단순하게 기술적 분석 중에서 이동평균선하고 지지만 지금 보자라고 설정을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5일 이동평균선이 가장 크게 빠질 때 음봉이 흑산병이 나왔네요. 하나, 둘, 흑산병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쭉 가다가 또 빠졌어요. 그런데 600원대를 지지를 하면서 안 밀리려고 그래요. 600원도 또 밀리면 또 밑꼬리를 달아주고 차츰차츰 올라가는 거죠. 그럼 누군가가 분명히 반드시 이 동사에 대해서 주가를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은 양호해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 막 비중을 100% 투자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을 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분할 매수로 해서 여기서도 보세요. 이평이 밀집이 되면서 주가가 오르면서 어떻게 됐어요? 강조하는 골든크로스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지지와 이 지지가 같이 맞물리거든요. 지지는 맞물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구간을 놓고 지지 역학태를 정확히 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지금 20일 이평선을 계속해서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차트가 우상향으로 한 번 정도는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릭스솔루션 종목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왜 이런 종목이 앞으로 가야 될지, 왜 지금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는지를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 이런 종목들을 한번 찾으셔서 우리 회원님들도 계속 우상향으로 가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는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지수가 그리고 종목이 업종이 섹터군들이 다 오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 분명히 조정파동 같은 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정파동을 받을 때 괜히 이런 데서 고점에서 매수하셔서 후회하지 마시고 이렇게 패턴을 한번 찾으시자고요. 하락 패턴은 추세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딱 맞아요. 추세도 정확히. 지금 지지선 저항대를 맞물리면서 어떻게 박스권을 나란히 가고 있으니까 이런 동사 같은 경우 체크인을 한번 하시면서 테스트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트 한번 봐드릴게요. 좋은 사람들, 다수의 브랜드를 보유한 업체죠. 보디가드 등 이런 업체인데 지금 최근에 개성공단이 16년도에 중단이 됐죠. 중단이 되면서 지금 그 단가 영업이익을 만들어주는 단가적으로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남아시아 시장을 개척으로 해서 최근 사업인 스마트 이너웨어까지 개발을 해서 상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옷으로 해서 스마트 이너웨어를 개발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동사의 트렌드 신사업 구축이 어느 정도까지 시장에 과연 상용화가 돼서 반응을 이루어질지는 1차적으로 나와야 되는 재무구조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명시를 해서 시청자분들 잘 봐주시고요. 자, 동사 최근에 하반기 때부터 지금 쭉 차트를 보시면 역별 차트죠. 역별 차트예요. 그런데 120일, 200일, 120일, 60일, 20일, 5일선이 있는데 보시면 너무 재미난 게 5, 20, 60일이 지금 이제는 11월 달부터 만들어졌는데 주가는 5일선 후에 지금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여기 한 3, 4일 정도 빠진 거 빼고는요. 계속해서 주가 캔들이 5일선에 나란히 안착이 됐어요. 이 신호 뭐냐? 갈 수 있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부분에서 지지 역할대를 하는 1,500원대, 1,510원대를 놓고 본다고 하면 충분히 21선 가능이 있죠. 1,550원대예요. 21선. 그 다음에 61선인 1,600원대까지 충분히 그림이 이렇게 도열된. 그러면 이평선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잖아요. 현 주가에서 이평선을 놓고 비교만 한다면 5일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 위에
21선이 있어요. 그 위에 61선이 있다고 가정을 하시죠.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미난 게 뭐냐? 역배열했던 주가가 5일 이평, 5일 이동평균선 위에 주가가 이렇게 나란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5일 이동평균선 위에 주가가 놀던 게 갑자기 장대 양봉을 한번 줘요. 밑에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보다 2배에서 2.5배는 제가 실어줘야 주가가 부양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장중 무료 방송을 하면서 다 비교 분석을 해드렸어요. 한 50개 되는 종목을 보면서 그대로 설명을 좀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적인 부분을 좀 본다고 하면 앞으로 주가의 부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나와요. 그럼 그때 지금 굳이 매수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매수를 안 하셔도 돼요. 언제? 골든크로스 나올 때. 거래량 실리면서.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보라는 거예요. 반도체 갔죠. 제약바이오주, 자동차 갔죠. 러브콜을 받을 때 코스닥에서도 이렇게 소외된 종목들이 있어요. 앞으로 제 생각인데 코스피, 코스닥 조정받잖아요. 그동안에 역배열로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이제는 차츰 눈여겨가면서 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저랑 같이 함께하고 있는 리딩을 함께 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항상 우리는 스몰캡과 역배열을 봐야 된다. 계속 올라가는 거는 언제 조정이 올지 이게 지지선이 있는데 지지선이 또 깨지면 또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학습법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걸 한번 제가 보시면 코스피 지지 예상 오늘도 지금 시작할 때 2720에서 2780대를 공방을 하고 보인다는 게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지 예상을 가지고 이 차트 매매 기법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평선이에요. 자, 이동평균선이 그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하락하면서 음봉 나왔죠. 그러면 공부했던 거 데드크로스예요. 다시 올라가나 싶더니 또 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연일 이때 반도체, 자동차 관련주, 제약 관련주, 화학 관련주로 해서 증시를 업종이 순환 구조가 됐죠. 오늘 하루는 자동차, 내일은 금융, 또 그 모레는 반도체 이런 식으로 순환 구조로 하면서 지수가 11월 초부터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언제? 2200선부터 지금까지 50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어요. 이상.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놓고 지지만 놓고 본다고 하면 2680선의 조정장은 반드시 올 거예요. 왜? 지난주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이격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하락 추세가 나온다. 이격이 커지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하락 추세가 나온다. 그리고 지금 2800선까지 지금 올라올 때 너무 피로감이 누적이 되어 있어요. 코스피가. 외국인들 선물, 현물 매도하고 있잖아요. 사는 거는 우리 동학개미 개인 투자자들밖에 안 사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제가 현실이. 부동산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유동자금이 연일 계속해서 주식시장으로 와요. 이러다가 버블이 될지도 저는 솔직히 조금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이 지지를 정확히 지켜야 돼요. 이게 바로 21선입니다. 이 자리를 반드시 지켜줘야 순환매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장인데 결국 만약에 모든 업종이 이제는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시세 차익의 매물이 폭탄 투하가 나온다고 하면 2680도 21선 지지하는 것도 저는 무섭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60일과 20일 이격이 너무 커요. 이평선 하나만 놓고 본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예전처럼 또 곤두박질 쳐요. 주가가. 슉 하면서.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항상 매매 기법을 할 때 5일선 20일 이평만 정확히 봐주세요. 이동평균선이 그 주가에 안착이 됐는지
5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캔들. 무슨 캔들이라고 했어요? 장대 음봉이 나와야 돼요. 장대 음봉이 발생이 되면 무조건 5일선 꺾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심히 지켜보시면 가야 돼요. 최근에 음봉 나왔지만 조종만 단순한 조종만 있었지 이 음봉이 절대적으로 꺾인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냥 계속해서 상승 패턴, 우상향이 쭉 움직였는데 20일과 60일에 이격이 너무 큰 게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요.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놓고 볼 때는 항상 우리가 지지선을 좀 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지선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상승 추세 지지선도 있고 하락 추세 지지선도 있고 횡보 구간의 지지선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역배열 상태에서 지지 잡는 법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본 차트로 해서 넘어가면 자, 뉴지랩 다시 한번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왜 지지선이 또 중요하고 5일 이동평균선에 갈 때 지지선이 왜 중요한지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지선이라는 거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 줘야 돼요. 저점과 저점이 연결해 줘야 되고 상승 추세든 하락 추세든 저점과 저점이 맞물려 있는 거를 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지래를 보면은 제가 지지선을 약 한 11,500원대 지금 선을 라인을 잡아놨죠. 저점과 여기는 좀 짧게 보이는데 저점을 제가 연결을 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쭉 움직일 때 이 지지선을 어떻게 됐어요? 역할을 빵 받고 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를 보면은 4, 5일 동안의 주가를 보면 바로 이 자리가 지지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일 이동평균선의 주가가 계속 부양을 해요. 비록 거래량은 적고 앞장 영역이든 십자형이든 나오면서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했던 모습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를 했을 거로 저는 믿고요. 다시 하나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파란색이 이 차트에서는 60일선인데 계속 어떻게 됐어요? 60일선을 뚫지를 못하고 가고 있어요. 윗골이 뚝 부딪혀. 장대 음봉 나오다가 뚝 빠져. 장대 양봉 나오다가 또 윗골이 나오고 만들어. 그게 바로 저항대라고 하는 건데 저항대는 제가 다음 주는 성탄절이라 이제 방송을 안 하기 때문에 1월 달에 제가 저항대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잠시 말씀드리면 저항대는 이 구간을 돌파해야 정고점, 전정고점을 돌파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매수 단가보다 수익 구조가 와야 바로 이 저항대를 뚫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진짜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조금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도열될 때 수익 구조는 나오잖아요. 단 뭐가 있어야 돼? 좀 더 가려면 저항대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안 나와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어떤 모습이 있냐? 지지역 할 때는 계속 잘 받아주고 있잖아요. 지지대. 이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는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 되는 거죠. 지지는 점점 올라가요.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상향이 되려면 저점과 저점이 높아가야 되고 고점과 고점이 높아가야 되는데 이 자리 보세요. 이 음봉의 모습을 빼고라도 이 자리만 보면은 바로 우상향은 정말 나옵니다. 교과서로 나오죠. 그리고 보세요. 우하향 나오잖아요. 또 우상향 나오잖아요. 방금 뭐예요? 저점과 저점을 올리고 고점과 고점을 올리고 저점이 점점 낮아지고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 우상향, 우하향 패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M자와 W자는 계속 반복을 한다. 어떻게? 이동평균선이. 가장 기준이 되는 5일선과 20일을 우리는 명확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좀 이해를 하셨겠죠? 재밌잖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이동평균선. 주식을 하면서 이동평균선 이거 놓치고 가시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 때도 어떻게 이루어지는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여기 차트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주가가 빠지네? 그럼 이 자리를 놓고 다음 저점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바로 지지선이에요. 전 저점을 찾으세요. 지금 현 주가에서 주가가 빠지잖아요. 뭘 찾아라? 전 저점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 주가에서 매수한 자리에서 주가가 빠졌어요. 그럼 뭘 찾아라? 전 저점을 찾아라. 그럼 그게 바로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걸 역으로 설명을 하면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못 팔았어.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더 욕심 때문에 못 파셨다고 하면요. 그 다음 고점을 찾으세요. 그게 바로 저항대입니다. 이제 1월 달에 설명드린 저항이라는 건데 이 저항도 굉장히 중요해요. 고점과 고점을 높여갈 때 저항, 저점과 저점을 높여갈 때 지지. 이게 터널 형태로 가야 돼요. 횡보, 그죠? 박스권, 우상향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반대로 본다고 하면 우하향이 나와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전형적인 추세 지표가 만들어지면서 지지와 저항과 횡보에 대한 이평선 기준과 지지 구조와 저항대가 반드시 이 차트 안에는 모든 그림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쓰고 계시는 HTS만 잘 활용을 하셔도 요즘 너무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분석표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회사 증권사를 쓰시든지 분석표 할 수 있는 분석표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여기다가 본인이 어떤 스타일로 해야 될지 한번 입혀보세요. 그러다 보면 본인한테 맞는 투자 매매 기법이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HTS를 꼭 한번 봐주세요. 이 HTS 나는 보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하고요. 화요일 날 밤 8시부터 10시까지 제가 장중 이제 방송을 했으니까 무료 방송을 또 할 거예요. 그때 HTS 보는 방법과 이런 역배열 상태에서 종목 고르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밤 8시부터 11시까지 방송을 무료로 할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오셔가지고 저하고 종목 상담, HTS 보는 법, 이런 역배열 순환, 그리고 지지, 이평 다시 한번 보시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종목, 아까 봤던 종목을 다시 한번 본다고 하면 릭스솔루션도 똑같아요. 추세는 상승 추세로 가다가 제가 5일 이평이 붕괴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음봉이 발생이 되잖아요. 이거는 정말 교과서적인 거예요. 이거는 잊지 마십시오. 주가가 먼저 움직이죠. 이평선보다. 주가에 음봉이 발생이 되면 5일선은 하락의 추세로 모양이 전환이 됩니다. 그럴 때 굳이 매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뭘 봐야 되냐? 지지를 봐야 되죠.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가 지진가? 매실 또 지켜보니까 음봉 나오면서 또 여기가 지진가? 결국에는 하향 이탈을 했어요. 상승률을 거의 다 반납을 했죠. 그러다 보면 지켜보는, 여기서 매수를 하셨으면 얼마나 지금 마이너스에다가 지루하셨겠어요. 수개월을. 그래서 우리 그러지 마시고 항상 지지권, 박스권을 보시자고 했잖아요. 이평선 기준. 그래서 지지선과 저항선과 이평선의 역별 구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당분간 상승 추세에서 만들어졌던 학습법보다는 오히려 역별 상태에서는 굉장히 활용적이라고 저는 반드시 꼭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 단기 이동 평균선 5일선과 21일선만 밀집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수익보다는 이런 동사의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대응 전략을 하시고 여기서 훅 들어가서 100%다 비중을 두시라는 게 아니라 분할. 이런 종목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겁이 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겁이 납니다라고 하셨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5%, 오늘 2% 연습 아니면 모의 투자를 해보세요. 실투자가 아닌 모의 투자도 요즘 다 증권사 나와 있잖아요, 창에. 그래서 모의 투자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과연 매수를 했을 때 과연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파동을 다음 시간대에도 계속 공부를 시켜드릴 건데 지지대 역할이 되고 이렇게 N자 파동으로 가잖아요. V자 반등보다 N자 파동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이런 거를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고 해서 오파, ABC 하락 추세에 나오는 교과서인데 지금은 이 동사 같은 거는 N자 파동 하나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커졌어요. 여기서 이런 모습을 한번 저는 기대하는 거죠. N자 파동을. 왜? 이평선 수렴했고 거래량 지금 평균 거래량을 잃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잃지 않다는 게 뭐냐? 계속해서 5일 거래 이동평균선과 20일 거래 이동평균선을 나란히 평균적으로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학습을 가시되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투자가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은 모의 투자를 하시면서 N자 파동이 나오는지 V자 반등이 나오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당분간 횡보를 하고 21선을 지키는지 5일선 후에 주가가 안착을 해서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만드셔야지 지금 자리에서 계속해서 코스피가 올라가는데 자동차 업종 추가 매수해야 되나요?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매수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질문을 하지 마시고요. 매매 기법을 한번 만들어 보시자고요. 이거는 코스피가 반드시 조정을 온다고 저는 한 표를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비관론적인 사람은 아닌데 중립적인 원칙에서 본다면 이런 차트 매매 기법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가장 유효하고 활용적일 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돈 주고도 못 배우는 이런 강의인데. 그리고 김선철 전문가가 이평선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 TV를 시청을 하시고 내일 잠깐 토요일이니까 HTS를 잠깐 열어놓으시고 좀 보신 다음에 모르시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모레 공개 방송할 때 이제 오셔가지고 저하고 한번 의논도 하시면서 차트 기법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지선이 우리 회원님들한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지선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다. 직선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주가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빠졌는데 어디가 지지선이지 이렇게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건 저항대인데 이거는 지금 설명을 안 드릴게요.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리면 또 머리 아프시다고 하시니까 이건 1월 달에 말씀드리고요. 주가는 어느 수준까지 떨어지면 주식을 사고자 하는 세력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뭐 기관이 되든 외국인이 되든 지금 2800포인트를 앞서고 있는 우리 동학개미가 되든 세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매수 세력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주가의 하락 추세를 멈추게 하는 경우가 나와요. 그게 바로 지지 역할대인데 그게 바로 무슨 얘기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다고 했죠. 자, 주가가 이렇게 쭉 가요. 계속 떨어져. 그러다 어느 정도 딱 멈춰요. 이때 바로 세력들이 붙겠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붙겠죠. 그러다가 하락 추세를 딱 멈추고 주가를 올려요. 그러다 보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지대가 5일선인지 21선인지 또는 현 주가의 전저점을 찾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저점과 딱 부딪히는지 그걸 딱 보시면 횡보를 멈추던 하락 추세를 하든 이렇게 횡보를 보이던 주가는 반드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 지지선을 하향 이탈하면 직전의 지지선은 저항선이 되는 게 바로 무슨 얘기냐?
여기가 지금 지지인데 여기가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럼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좀 화면을 좀 넓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가요. 그런데 또 빠져요. 근데 나는 여기가 지지선인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또 빠져. 그럼 여기서는 지지선을 전저점으로 찾되 바로 내가 매수한 자리가 저항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빠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어딜 지지선을 찾아야지? 어디서 지지선을 놓고 뭘 해야 돼요? 손절을 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도무지 감이 안 오는데 전저점을 찾으세요. 그럼 전저점이 지금 주가의 뭐다? 지지대다. 지지 역할을 한다. 그러나 단 이 밀린 구간에서 지지대를 찾았는데 내가 매수한 구간이 바로 뭐가 된다? 저항대 및 뭐예요? 보합 또는 내 금액의 본전. 또 누군가 여기서 산 사람들은 여기가 목표 주가가 되겠죠. 나는 본전인데 누구는 여기서 샀으면 여기는 뭐예요? 누군가한테는 수익 구조라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이 지지선이 저항대보다 중요한 게 여기가 바닥인 줄 알고 샀어. 여기가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계속 움직여요. 그럴 때 제가 뭘 보라고 했어요? 이동평균선의 밀집 지역을 보시자고 했잖아요. 이평선의 밀집. 그러면 지지도 찾고 이평선도 찾고 단 또 뭐가 나와요? 5일선 단기 이평이 21선이든 61선이든 중장기 이평선을 우상향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거래량 2배에서 2.5배가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주가는 우상향으로 맞는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많은 걸 어려운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딱 3가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이평선의 밀집, 골든크로스, 우상향과 지지선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만 봐도 주가의 부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하는데 방송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신규 상장주예요. 바이오 관련주인데 요즘 대세가 바이오잖아요. 제약주고 자동차고 반도체인데 신규 상장했는데 이렇게 가다가 막 양봉 거래량 수십만 원씩 움직이는데 이걸 사야 될까요? 했는데 제가 매수하십시오라고 어떻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 자금이 아닌데 괜히 리스크 만들면 어떻게 해요? 혼나잖아요. 욕먹잖아요. 그래서 지켜보시라고 하면서 최근에 상장된 주식들은 일봉의 의미가 없어요. 주봉의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뭘 봐야 되냐? 최소한 60분봉이나 120분봉을 보시고 지지를 찾아야 되는데 지지대를 딱 보니까 가격대가 어느 정도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종가를 보니까 그 지지대를 부딪히고 주가가 쭉 갔어요. 근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격대가 몇십만 원 단위라 너무 무거워서 저는 매수를 못 했는데 그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수를 못할 시 또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를 못할 거 했을 때는 항상 지지와 저항 그리고 이평선에 돌아가는 밀집 지역을 꼭 봐라. 이렇게 꼭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우리 본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이데일리 그 시청자분들 절대 이거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전문가분들 활동하시는 전문가분들 이렇게 나오셔서 다 하시는데 그 중에는 다른 전문가분들은 뭐 재무제표나 뭐 보조지표를 설명하시는 전문가분들도 계시는데 거기서 이 차트를 보시고 다른 전문가분이 재무제표를 설명을 할 때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어떻게 연계를 해볼까? 그러면 제가 지금 이평선과 지지와 골든크로스 21선을 설명을 할 때 거기다가 다른 전문가분이 말씀하신 보조지표를 입혀보세요. 이게 정확히 맞나 안 맞나? 그러면은 우리 이데일리 온 전문가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너무나 좋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총 정리를 이제 해드릴 거예요. 총 정리를 해드리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주식 우리 김선재 전문가하고 하시다 보면 굉장히 쉬울 텐데, 우리 조선 후기에 그 실학자 있죠. 정조대왕 시절에 그때 실학자 정약용 선생님 계셨는데, 그분은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시면서도 공부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유배 생활할 때 두 아들에게 무슨 편지를 썼냐면, 너희들이 관직을 그만두더라도 한양을 벗어나지 마라. 왜? 그러다 보면 시야가 좁아진다고 그랬어요. 그 시야가 좁아진다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회원님들 그걸 아셔야 돼요.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업종이 있고 테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좋아하는 업종이 있고 본인이 좋아하는 테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상하게 예전에 저는 철강주만 들어가면 그게 손실을 보더라고요. 저랑 안 맞나 봐요. 바이오주도 사실 저랑 안 맞아요. 요즘 급등하는 종목들이 무서워서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매수를 못해요. 그런데 시야를 넓히자고 하는 게 뭐냐면, 자,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날짜가 있어요. 1일 날 자동차 관련 업종이 코스피 지수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럼 2일 날은 뭐 금융이 갈 테고, 3일 날은 해운지가 갈 테고, 지난주 목요일 날은 해운주들 선박 기대감으로 인해서 유동성 자금 확보 정부에서 해준다고 해서 어떻게 됐어요? 조선주 올랐잖아요. 그런 거예요. 업종의 순환을 보셔야 돼요. 순환 구조. 그래서 이 업종이 오늘 2일 날 자동차가 갔으면 2일 날은 금융주가 갈 테고, 3일 날은 또 해운주가 갈 테고, 또 반도체가 갈 테고, 이런 것들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테마, 이게 방송이라 제가 이렇게 언급을 못 할 수 있는 이름들이 있으니까 그건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뭐 요즘 대통령 선거가 이제 뭐 계속해서 뭐 대권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테마주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오늘도 땡땡건설도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런 테마군들이 움직이다 보면 아빠 종목이 있을 거예요. 또 아들 종목이 있을 거예요. 업종에서도 대장주가 있으면 테마에서도 대장주가 있습니다. 아빠가 가면 아들도 따라가는데, 그렇다고 다 가진 못해요. 이 온 가족이 합치진 못해요. 그러다 보면 오늘 아빠 종목이 테마에 힘입어 움직이면 아들 종목이 소외가 되잖아요. 같은 테마에 속해 있지만. 그러면 반드시 아빠 종목이 테마가 조정을 받을 때 소외된 테마 업종이 올라갑니다. 이건 반드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업종 순환, 테마 순환,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 둘 체크인을 하시다 보면 이평선과 맞물려, 지지선과 맞물려 하는 종목군들이 바로 업종 테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순환구조, 이걸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반도체 외국인들은 현물을 팔았어요. 근데 SK 하이닉스 매수했잖아요. 화학 관련주 또 매수했잖아요. 기관은 반대로 그걸 팔았어요. 그러면 업종의 순환 구조가 오잖아요. 그럼 오늘 테슬라 관련주들 올랐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실적에 반영이 됐어요?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됐지만, 왜? 테마에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백신 나왔어요? 코로나 백신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여론이 계속해서 몰고 간다는 거예요. 글로벌 증시로. 그러다 보니까 테마가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너나 할 거 없이 바이오 이름만 붙이면, 제약만 붙이면 다 거기에 또 테마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빠 테마 중에서도 아빠가 가면 아들이 못 갈 때도 있어요. 같이 못 가는 게 바로 이런 테마거든요. 그러니까 소외될 때 보시자는 거예요. 항상 순환 구조가 있을 거다라는 거를 우리 명심을 하시면서 꼭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 시청자들 이해하셨죠?
잘 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상승 추세가 있고 여기서 하락 추세 반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이평선 꼭 지켜보자. 어떤 거?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5일선, 10일선 보시고요. 중장기 포지션 가실 분들은 60일선, 120일선 보세요. 그런데 지금 한국 증시에서는 60일, 120일선 크게 의미 없어요. 단 단기 조정이 나오면, 상승장에서 단기 조정이 나오면 60일선을 지켜보시되, 지금 자리 구간에서는 5일선을 하향 이탈하는지 21선을 하향 이탈하는지 보셔야 돼요. 왜? 너무 종목들이 다 고점이에요. 업종 테마, 코스피 다 고점이라 이런 것들을 조금 전체적으로 좀 그림을 보셔야 되고, 앞으로 저는 우리 회원님들과 좀 더 유익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과 좀 더 유익하게, 좀 더 명확하게 그림을 좀 그리도록 할 테니까, 최근에 자동차 관련주로 해가지고 기아자동차도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탔죠. 업종을 하나 본다면 자동차 관련 중에서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더 빨리 움직였어요. 지금 뭐 한 63,000원대에도 고점을 찍고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업종이 순환이 되잖아요.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예를 들었을 때 자동차 관련 업종을 던져버리고 반도체나 조선 쪽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또 순환매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평 기준에, 그럴 때 뭘로 봐야 된다? 순환 구조가 올 때는 뭘 봐야 된다? 5일선과 21선을 봐라. 왜? 꺾이잖아요. 5일선이 꺾일 때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음봉. 밑꼬리를 달든 윗꼬리를 달든 상관 안 해요. 음봉이 떨어져요. 이렇게 5일선 꺾일 때. 그러면 자동차 관련 업종 중에서 기아차가 조정을 받으면, 그때 반도체와 조선 관련 업종이 올라갈 때는 뭘 봐라? 5일선과 21선을 봐라. 그러다 보면 정말 돈도 잃지 않으시고요. 대응 전략, 특히 리스크 관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우리 회원님들이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청자분들이 이걸 좀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2주 동안 말씀을 드린 강의를 했던 이동평균선, 지지선들이 계속해서 조금 어떻게 보여졌는지 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우리 회원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더 지속적으로 강의를 계속해서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궁금하신 사항은 노란톡에 들어오셔가지고 김선철 전문가 검색하신 다음에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제가 계속해서 강의 질문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순환구조, 5일 이동평균선, 21일 이동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자기 본인의 매매 스타일을 고집을 하시되, 바로 어떤 전문가와 이게 사각이 맞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HTS 보시는 법,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또 5일 역배열 스몰캡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함께 할 테니까, 다음 주에 조정 파동이 있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이 자리가 12월 말에까지 상승 랠리로 갈지는 좀 더 우리 함께 지켜보시면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밤 8시, 10시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뵐 테니, 앞으로 이데일리에서 김선철 전문가 계속해서 어떤 활동을 보이고 어떤 강의를 보여줄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한 주 고생하셨고요. 오늘도 좋은 주말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전으로 가야 되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